우리는 모두 인간이잖아요. 호기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항상 금지된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토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긴 서론은 생략해두고 오늘은 세계 출입 금지 구역에 가봅시다. 그럼 출발! 라스코 동굴. 1940년 9월 12일 당시 18살이었던 마르셀 라비다가 기르던 강아지 로보와 함께 산책하던 중 갑자기 로보가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남은 구멍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구멍에는 얇은 틈새가 있었는데 마르셀이 나중에 3명의 친구를 데리고 다시 거기에 가봤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년 탐험가들이 발견한 것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동굴 입구로 동굴 벽에는 원시시대 사람들이 암소나 말 등의 동물을 그렸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라스코 동굴과 수많은 훌륭한 동굴 벽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벽화는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몽티냑 마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건 진짜 동굴이 아니라 복제 동굴입니다. 진짜 동굴은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발견되고 나서 8년이 지난 1948년에 라스코 동굴은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천 명의 호기심 많은 사람이 바로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내를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탓에 동굴 벽화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굴은 녹색병에 걸려 벽에는 조류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부터 관광객은 라스코 동굴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현재는 오직 연구자만이 동굴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의 금괴 보관소. 잉글랜드 은행은 아주 오래된 은행 중 하나로 그 보관소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도둑은 없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레드니델 거리에 있는 건물 지하에는 9개의 보관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2천억 파운드 상당으로 추정되는 골드바 40만 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반짝이는 골드바를 사용하면 금반지를 10억 개 만들거나 영국 전체를 6겹의 금박으로 덮는 것도 가능하지만 금괴는 통로를 따라 설치된 선반에 그저 놓여있을 뿐입니다. 현재 지하보관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직원과 현 국악인 찰스 3세 등 일부의 지위 높고 운이 좋은 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잉글랜드 은행 박물관에서 영국의 금을 만지거나 골드바 1개를 들어 올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의 통로에서 셀카도 찍을 수 있습니다. 프라프치츠카 브라나. 프라프치츠카 브라나는 자연이 만든 기적으로 체코의 산속에 있는 민간 호텔 부지대에 있습니다. 높이 16m, 폭 8m인 사하마치는 오랫동안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었던 장소로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하마치가 많이 침식되면서 1982년부터 이 유니크한 다리는 방문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프라프치츠카 브라나 상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 출연한 배우들도 이 아름다운 사하마치 위를 달리는 구상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해당 장면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됐지만 아마 그걸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바노프 데이터 센터. 1944년에 스톡홀름즈 중심부에 유니크한 방공호가 피오넨에 개설되어 오랫동안 민방위 시설 및 핵 뱅커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유사시에는 수소폭탄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여기로 피신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하 30m 깊이에 있는 이 방공호는
탄탄한 화강암층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산을 깎아대어 만든 동굴 입구는 보안이 엄격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cm 두께를 지닌 문이 가로막는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2008년에 핵뱅커가 있던 자리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걸로 유명한 바노프 데이터 센터가 건설됐습니다. 미국 당국이나 전 세계 정치가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인 위키리스크가 2010년에 여기서 서버를 빌린 것도 납득이 갑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물리적인 침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비 전력 공급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두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잠수함에서 빼는 엔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워내는 분수나 온실, 햇빛을 재현하는 시스템, 그리고 거대한 바닷물 수조까지 있습니다. 이 설비를 보니까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네요. 노스 브라더 섬. 뉴욕에는 미국 본토의 브롱크스와 라이크스 섬 사이에 출입이 금지된 작은 두 무인도가 있습니다. 노스 브라더 섬과 사우스 브라더 섬은 가끔 연구자나 저널리스트의 상륙이 허가되지만 관광객이나 그 외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이 환영받을 일은 없습니다. 두 형제 중에서 큰 섬인 노스 브라더 섬에는 파란만장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기에는 19세기 말에 등대와 병원이 세워져 처음에는 천연두 환자들이 격리됐었는데 그 후 장티푸스나 기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용되었습니다. 환자 중 한 명인 메리 벨런, 일명 장티푸스 메리는 이 작은 섬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장티푸스 무증상 보균자로 평생 적어도 122명에게 병을 옮겼습니다. 이 여성의 마지막 안식처가 된 곳이 노스 브라더 섬이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20세기에 폐쇄되어 섬에는 제2차 세계대전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거기에는 헤로인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개설됐습니다. 현재 노스 브라더 섬에는 들새의 거대한 군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섬이 왜 출입이 금지됐냐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노후화된 건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황폐해진 이 섬을 본 히스토리 채널은 2009년에 인류 멸망 그 후 라이프 애프터 피플이라는 시리즈로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촬영했습니다. 이처럼 여기는 묵시록을 떠올리게 하는 섬인 거죠. 디에고 가르시아 섬. 인도양에 덩그러니 떠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은 일반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맑고 푸른 바다, 그리고 온화한 기후까지 그야말로 낙원 같은 곳이지만 관광객들은 상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섬에는 영토 문제가 있는데 영국과 모리셔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도에 처음 상륙한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16세기 중반이었는데 그 오랫동안 아무도 여기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말 이후에는 프랑스 사람이 이 섬에 정착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이 여기에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1965년에는 영국 정부가 미국과의 합동 군사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매수했습니다. 이 환초는 미국 불층암모를 불리며 외부인은 항모의 갑판에 침입할 수 없습니다. 이 섬은 매우 삼엄하게 경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날아오는 갈매기조차도 도장이 찍힌 서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지에는 총 1,700명의 미군과 50명의 영국 군 관계자들이 주둔하고 있어 활주로나 우주 추적 시스템, 그리고 함대를 위한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은 나사 우주선의 예비 착륙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주선이 착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니아우 섬. 니아우 섬은 북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와이와 다른 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지만 금지된 섬이라 불리는 이 섬에는 외부인이 상륙할 수 없습니다. 니아우 섬은 개인 소유지로
1864년에 스코틀랜드 사람인 엘리자베스 싱클레어가 $10,000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2022년 시점에서 그 값은 약 $18만 7천. 섬을 휴양지로 쓴다면 이것은 꽤 괜찮은 자산이죠. 하지만 싱클레어 부인의 후손인 로빈스 일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의 소유지로 몰려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은 100년을 넘는 기간 동안 미군 관계자나 관료들, 그리고 소유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가끔 로빈슨 일가는 관광객들을 위해 사파리를 개최하여 헬리콥터 유지비나 기타 자잘한 필요 경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하와이의 낙원에 갈 기회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섬에는 약 8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조개 껍질 액세서리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목걸이 하나에 몇천 달러나 된다고 하니 이 사업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목걸이 하나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이국적인 목걸이에 마음에 사로잡힌 사이에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다고 느끼신 분들은 평소처럼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SNS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헤어지는 건 아주 잠깐입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